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킹덤의 대치장 역할을 한다. 넷플릭스의 다크호스 한국 드라마를 놓치지 말아라는 제목의 중국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를 불법 시청하며 여전히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K영화와 K드라마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가장 긴장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유는 중국은 엄격한 검열 때문에 영화 드라마 소재가 제약이 많아서 특히 현대 시대상을 반영하는 영화 드라마를 거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SF 장르와 역사극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장르를 열심히 그리고 엄청나게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스스로가 아시아에서 SF 장르물과 고대사극을 가장 잘 만든다고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SF 영화 유랑지구이고 사극은 초요 장혜정 같은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중국 자체로는 이 영화와 드라마 장르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자신감을 가지고 넷플릭스에 올리면 그 성적은 매우 초라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 올라온 한국의 사극 판타지 환원은 총 시청시간이 약 5억 6천만 시청시간이지만 얼마 전에 올라와 한국 넷플릭스 탑10에 깜짝 2위까지 올랐던 중두 추곡은 약 1억 7천만 시청시간이고 중국의 자존심 유랑지구 1편 같은 경우에는 총 시청시간이 약 1280만 시청시간이지만 승리호는 총 시청시간이 약 1890만 시청시간입니다. 결국 그들이 아시아권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K드라마 영화와 비교하면 그 인지도는 열악합니다. 그런 와중에 요즘 KSF 영화 호프와 K환타지 사극 동궁이 올라오니 중국인들의 인식에는 경쟁 작품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식은 한국의 SF 영화나 환타지 사극에만 선택적 평점 테러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매번 일어나거나 아니면 무조건 옷 색깔과 디자인만 비슷하면 중국 것을 표절했다면서 처음부터 중국인의 생각을 미리 자극해서 이 K드라마 K영화의 중국 내 인기를 떨어뜨리려는 심리전을 많이 펼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021년 조선구만사 이후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 스스로 갑자기 중국인의 시각으로 검열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중국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스스로 부정하고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이 지금도 주석만 바꾸며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중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왜 우리 스스로 우리 드라마 영화의 잣대를 가져다 재단하고 중국풍이라고 손가락질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일베충들이 자신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면 무조건 너 중국인이지 라고 억지를 부리는 짓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지금 중국의 사극에 나오는 의상들이 중국에서 한류가 유행할 당시 K사극에 착용했던 한복 스타일을 변형해서 중국 드라마 영화에 넣고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잊고 무조건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에 화려한 한복만 나오면 중국풍이라고 말부터 꺼내는 정신나간 일베충들이 많아서 제발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고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사극만 나오면 그런 논란을 이야기하니 오죽하면 사극 판타지의 조선시대 배경을 쓰면서 조선시대라고 말도 못하고 대본을 쓰겠습니까? 이 동궁 또한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가상의 고대 시대에 가상의 나라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드라마의 반응을 소개하는 영상에 벌써 중국풍이란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정통 역사극도 아닌 이런 환타지 사극에만은 억지스러운 이야기로 드라마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시청하는 중국 반응을 왜 소개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어떤 반응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중국스러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중국 언론에서는 벌써 이 드라마의 리뷰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우선 이 드라마의 기대 점수 9점을 줍니다. 출연진과 소재만 봐도 이건 안 보면 손해거든요. 동궁이 오늘 공개되는데 8부작 전편이 한 번에 다 풀렸습니다. 사극의 귀신, 궁중 미스터리까지 더해졌으니 이 조합만 봐도 제대로 큰 건 하나 터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종규 감독의 악마 판사, 옥중화, 화정은 매 작품마다 비주얼과 감정선을 모두 폭발시키는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권소라, 서재훈 작가는 앞서 손독 에스트와 불가사리에서 호흡을 맞추며 오컬트 장르를 섬뜩하고 쫄깃하게 풀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뭉쳐 사극에 도전한다니 이 조합만으로도 벌써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동안 이어진 저주로 역대 세자들이 연이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는 동궁. 왕은 음양을 넘나드는 귀신 사냥꾼 구천을 비밀내에 불러들이고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궁녀 생강에게 그를 밀착 감시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게 되는데 저주의 뿌리는 결국 30년 전 왕실이 은폐했던 참혹한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왕족의 대를 끊겠다며 날뛰는 원혼이라니 이 스토리라인만 봐도 벌써 밤샐 각오를 하게 만듭니다. 특히 오컬트 세계관을 구현한 방식이야말로 이번 작품에서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흔한 요괴가 아니라 두 머리에 4개의 눈을 가진 형태처럼 한국 신화와 민간설화 속 귀신들을 가져왔는데 귀신들 사이에 등급 체계도 있고 기계와 현실 세계는 시각적인 구동 방식뿐만 아니라 중력 법칙마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VFX 특수효과로 두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놨는데 이 비주얼이 이질적이면서도 무척 매혹적이라는 평입니다. 노윤소가 연기하는 생강은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구천과 서로 다른 차원에서 공조하며 전투를 벌이는데 이 인터랙션 디자인은 정말 장르물 팬 취향 저격인 것 같습니다. 조승우가 맡은 왕 역할은 이 드라마에 숨겨진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이 믿고 보는 배우는 목소리를 높여 사람을 겁주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눈빛 하나로 10가지가 넘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죠. 단언컨대 극 전체의 감정의 밀도가 가장 높은 캐릭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곽동현, 태인호, 황영희 같은 든든한 조연진까지 받쳐주니 이 정도면 호화 캐스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사에는 전개가 지루하지 않고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정주행 끝냈는데 킹덤이랑 비교할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사극 오컬트 궁중 미스터리 이 치트키 조합을 어떻게 참아요. 감독의 작가까지 라인업 진짜 미쳤고 8부작 전편 공개라니 넷플릭스 이번에 제대로 레전드 찍을 듯요 라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이 드라마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세상에 그 부분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느낌을 주었다. 마치 기묘한 이야기처럼 천년유언 최신 연적하가 소촌을 구하려 내려갔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한국인은 영상 촬영을 잘하고 또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단숨에 몰아보기로 봤습니다. 스토리가 진짜 한치 오차도 없이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데 무엇보다 그 왕 캐릭터가 대박임. 수단도 악랄하고 일 처리할 때도 여유가 넘치면서 칼 같은 게 진짜 딱 지배자 체질이더라. 작중에 나오는 말랑이 괴물도 졸기탱이었음. 이 K드라마는 짧고 강력하다. 꺼먹귀신은 캐릭터 라부부처럼 귀엽게 생겼어. 정말 흥미진진하다. 중국은 안타깝게도 다시는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없어. 이 데뷔는 거의 귀신 같은 존재야. 사극판 콘스탄틴 같은 느낌인데 결국 양산형 클리셰 범벅이네. 이럴 돈 있으면 차라리 킹덤에나 투자하지. 시즌2가 진짜 간절할 만큼 기대된다. 너무 재밌어서 기절할 뻔. 그래도 확실히 돈 들여서 CG 쓴 티가 나네. 그 소형 괴물 진짜 졸기탱임. 이 드라마는 너무 별로야. 유령은 그냥 점액과 덩어리로 뒤덮인 촉수 괴물일 뿐이야. 맨날 수중씬만 나오니까 뱅뱅 도는 느낌이라 시각적으로 필요함. 감정선이나 스릴러 연출도 완전 엉망이고 권력 암투는 무슨 애들 장난 같음. 결말은 진심 뻔해 터진 클리셰라 최악인데다 개연성도 아예 상실함. 딱 AI가 쓴 대본 느낌임. 전에는 남주 어머니 죽음에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고 남주가 진짜 황족인 줄 알았더니 결국 앞뒤 안 맞는 구도적 캐릭터에 불과했다. 사극판 킹덤 세계관에 펼쳐지는 기묘한 이야기.
정주행 일기 이제 2화까지 봤는데 귀신들 비주얼이 살짝 극혐이고 텔레토비 흑화 버전 같은 게 나오는 거 빼면 스토리 자체는 꽤 괜찮은 듯 조선시대 왕실의 오컬트 역사 배경이랑도 잘 맞아떨어지고 딱 8부작이라 부담없이 보기 좋다. 끝까지 달릴 예정. 뒤로 갈수록 조승우 분량 좀 늘어나려나. 남녀 주인공들은 다투다가 서로를 보하는 모습으로 변하며 고정관념을 깨고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인정한다. 음향기와 음향 시간여행이 돋보이는 점이 하이라이트이며 대비되는 검은 귀여운 캐릭터는 케이크 위의 아이싱 같은 존재다. 조승우 배우가 이 꼰대 가부장 역할을 진짜 연기 차력소 수준으로 너무 잘 살림. 여주도 연기 존잘이라 마지막 화에서는 감정이입돼서 같이 오열하면서 봄. 이 테마극 확실히 콘스탄틴이랑 왕자의 게임 레퍼런스 삼은 게 눈에 보이는데 한국 전통 무속 신앙이랑 나름대로 잘 버무려진 듯. 역시 K 테마는 믿고 본다. 한국인들이 이쪽 방면으론 진짜 전문가임. 방금 첫 에피소드를 봤어요. 세계 안의 세계. 그리고 사일런트 2를 잠깐 봤어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볼 가치가 있어요. 순수한 한국 역사 궁중 음모 버전인 기묘한 이야기이며 이 작품의 다양한 배경은 명백히 기묘한 이야기에서 차용되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위에서 설명했듯 불법 시청이지만 정상적인 시각으로 이 드라마를 평하는 댓글도 있고 뻔뻔하게 폄하하는 댓글도 몇몇 보입니다. 어쨌든 초반부터 이렇게 중국에서 많이 불법 시청되는 것은 이 드라마가 확실하게 뜨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 드라마가 그만큼 매력이 넘친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